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0년 3월 5일, 지금 시간이 12시인데요. 제가 어저께 개인적인 일로, 빠르면 밤 12시에 영상 올려드리던가 아니면 못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밤 12시에 못하고, 현재 시간이 12시가 좀 넘었거든요. 지금 해드리네요. 어저께 영상을 못 올려드려서, 일단 여러분들한테 송구스럽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름 핑계를 대자면 개인적인 일 때문에 그랬는데, 눈치가 뭐 좀 약간 이상하다라는 걸 느끼셨던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여기 시계를 보면은 아마 좀 틀렸을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잠깐 갔다 오느라고 한 일주일 정도 갔다 왔어요.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어제 집에 오니까 밤 12시더라고요. 그래서 음, 어제 시황만 좀 올려드리기도 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현재 유상증자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주가에 영향이 많이 받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유상증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여하튼 꼭 제가 무슨 일이 있으면 일이 많거나 특히 수요일 날 일이 많아요. 근데 보통 보니까 수요일 날에 이렇게 공시를 많이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일마다 공시를 올려서 늦게 올려드렸고 그다음에 또 해필이면은 이렇게 귀국하기 전날 또 예, 뉴스가 나와서 또 이렇게 늦게 본의 아니게 늦게 올려드렸네요. 음, 한번 유상증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특히 유상증자 특징이 뭐가 있는지 그다음에 우리 진양군 대표이사는 왜 유상증자를 했는지 그리고 이번 유상증자가 어떤 조건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상증자 살펴보기 전에 최근 흐름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아서 최근 흐름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했죠. 잘 아시다시피 이때는 S모 때문에 올랐고요. 이 당시 때는 프리 NDA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4만원서부터 20만원까지 급격하게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나름 기간 조정을 양호하게 해주면서 이렇게 재차 파동을 이어가려고 하나 했더니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흘렀어요. 근데 사실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였는데 얘는 좀 과도하게 흘렀어요. 그래서 아니 왜 LB는 도대체 호재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악재는 없는데 왜 주가가 떨어질까라고 봤더니 이 당시 때 CB 결정이 있었죠. 그래서 주가는 나름 CB 결정 이후에 나름 뭐 바닥권을 이렇게 지지해 주면서 최근에 보면 중국 코로나 때문에 이 당시 때 한번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비록 경제가 어려워도 중국 정부에서 재정정책, 화폐정책 그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주식이 올랐습니다. 그 와중에 LB도 나름 호재를 냈죠. 첫 번째 이미노믹 테라피틱스를 이날 공시를 했어요. 장 끝나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진양군 대표이사가 나와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미노믹 테라피틱스에 지분 참여를 한다. 라는 뉴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이렇게 쭉 떨어졌죠. 물론 뭐 시장도 안 좋았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한 번 더 좋은 뉴스를 내줬지요. 준에로입니다. LB를 말씀드릴 때 LB의 최대 단점이 그래 너네 회사 좋은 거 알겠고 너네 앞으로 성장성도 상당히 좋은 거 알겠는데 대신 눈에 딱 보여주는 게 없잖아. 눈에 딱 꽂히는 객관적인 평가를 내놔라고 해서 직접적인 에로는 안 내놨는데 간접적인 에로 효과를 내놨죠. 자, 리보세라닙의 원천적인 권리는 풀첸 박사한테 있다. 이거를 풀첸 박사가 예전에 항서제약한테 팔았고, 그 다음에 엘레베한테 팔았고, 그 다음에 이제 권리 로얄티로만 이제 인수를 이제 풀첸 박사는 로얄티로 이제 받는 펄첸 박사는 로얄티를 받는 건데 이 로얄티 받는 거를 다시 LB가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어, 엘레바가 이제 판매가 나와서 나오는 수익금의 일부를 HLB한테 주는 거고요. 항서제약은 나온 수익금의 일부를 펄첸 박사한테 줘야 될 거를 이제 HLB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준 에로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시장이 빠졌죠. 시장이 빠지면서 이틀까지 빠지는 건 괜찮았어요, 사실. 시장이 안 좋았으니까 이 당시 때까지만 해도 시장이 안 좋았으니까 이 모습까지는 그래도 양호했어요. 물론 이게 만약에 기술적으로 좀 봐드린다면 요 위에서 있었다면 10만 원 위에서 있었다면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이 됐거든요. 근데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리고 이 다음날 양봉이 나왔다면 나는 올릴 의지가 있다. 나 앞으로 올리겠다라는 의지로 좀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화해를 했어요. 특히 오일선을 화해를 하면서 특별히 주식을 지금 당장 올리겠다는 의지는 없다는 거예요. 이 의미는. 그래서 그 다음날 봤더니 이제 이날 끝나고 유증 발표를 했죠. 그리고 이렇게 됐는데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일단 회사에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해서 시비를 발행을 해서 이 당시 때 주가가 흐른 거였고요. 지금도 오를 수 있는 위치였고 정말 좋은 호재를 발표함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졌다는 건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었던 거죠. 정확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날이 분기점이 되는데요. 충분히 올릴 수 있음의 호재
그리고 기술적 분석으로도 그런 요건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음봉이 나왔다는 거는 앞으로 올릴 의지가 없다. 대신 악재가 있나? 라고 살펴봤더니 악재 대신 유상증자가 발표가 된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유상증자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첫 번째 이슈 유상증자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반적인 겁니다.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죠. 일반적인 거.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일반적인 흐름은 유상증자를 한 다음에 이런 모습을 흘러갑니다. 일반적으로 유상증자를 하면은 가격은 떨어집니다. 뭐 전형적이네요. LB도 이날 유상증자 발표한 다음에 이틀 연속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 언제까지 떨어지느냐? 가격이 지지부진해지느냐? 일반적으로는 발행 가액이 결정될 때까지 주가는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줘요. 그러면 언제 반등을 하느냐? 청약일이 되면은 그때는 가격이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야, 그럼 좀 전에 네가 말했던 1차 발행가, 2차 발행가. 자, 그럼 네가 좀 전에 말했던 발행가일 때까지는 계속 떨어져? 그거는 일반적인 경우지 100%는 그러지 않아요. 많은 경우가 그렇게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럼 너는 청약일 때 되면은 주가가 오른다 그랬는데 100% 그래? 예, 일반적으로 그래요. 근데 LB가 100% 그렇게 따라간다는 말은 제가 보장을 못 하는데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가 발행일이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1차 발행가, 2차 발행가 결정될 때 있거든요. 그때까지는 주식이 떨어져요. 여기 CB도 사실은 발행할 때 주식이 떨어지잖아요. 왜 싸게 받아가려고. 예, 유상증자도 똑같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차 발행가, 2차 발행가. 보통은 1차 발행가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어느 경우는 2차 발행가에 결정될 때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제가 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청약일이 되면 그럼 왜 오르는데? 유상증자는 특히 주주배정 유상증자는 주주들한테 주는 거잖아요. 자, 지금 주가가 10만 원이었어요. 이를테면 10만 원이었는데 이를테면 지금 주가가 10만 원이에요. 근데 나는 지금 주가를 8만 원에 사갈 수가 있어요. 그럼 당연히 싸잖아요. 그러면 청약을 하겠죠. 이를테면 현재 주가가 10만 원이고 청약 주가는 8만 원이에요. 당연히 2만 원이나 더 싸잖아요. 20% 할인됐으니까. 그러면 청약을 합니다. 그래서 청약일 때 되면은 주가가 싸네? 지금 주가는 10만 원인데 내가 받을 수 있는 주가는 8만 원이 되네? 싸네? 라고 해서 일반적으로는 청약이 되면은 주가는 오르는 경향이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유상증자의 주주배정 유상증자의 특징 첫 번째 주가는 일반적으로 하락을 한다. 언제까지? 발행가액이 결정될 때까지. 그리고 청약일이 되면 일반적으로 오르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유상증자의 특징이 뭐냐면 유상증자라는 게 회사가 돈이 없 이것도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유상증자라는 게 일단 회사가 돈이 필요해서 주주들한테 자금을 납입하라고 하는 겁니다.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회사가 돈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뭐 은행에 가서 빌릴 수도 있고 뭐 회사채를 발행할 수도 있고 회사채와 비슷한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도 있고 어쨌든 주주들한테만 돈을 빌리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도 돈을 빌릴 수 있는데 왜 이런 방법을 안 하고 주주들한테 유증을 하려고 하지? 이거 회사 비전이, 그러니까 사업 목적이 안 좋아서 그러는 거 아닐까? 야, 만약에 사채권자들도 많은데 얘네들한테 가서 돈 빌리면은 사업 내용도 좋겠다. 사채권자한테 돈 빌려달라고 그러면 얘네들이 당연히 하지 않겠니? 라는 게 인식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할 때, 야, 이 회사가 지금 회사 사업을 하든 뭘 하든 간에 돈이 필요해서 이렇게 돈을 구해야 하는데 사업 목적, 사업 비전이 별로 안 좋은 거 아니야? 야, 사업 비전이 좋으면은 다른 CB를 발행하든 뭐 아니면 사채업자한테 가서 돈을 빌리든 회사채를 발행하든 그래서 돈을 자금을 융통을 시킬 수 있는데 이거 좀 의심이 가는데?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는데요. 그래서 이건 또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부터는. 근데 LB는 잘 아시다시피 블랙록, 뱅가드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충분히 자금을 해소할 능력이 되거든요. 자금을 이끌어올 능력이 돼요. 저기 나중에 제가 또 진 회장 대표이사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또 살펴봐도 자금은 구할 수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해요. 대신 주주들한테 혜택을 주고 싶다. 그래서 주주 배정 유상 증자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봐도 그거는 좀 맞는 것 같아요. 뭐 회사 자체에서 이 HLB 회사 비전이 안 좋거나 아니면은 자금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거나 그래서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유상증자 첫 번째 일반적으로 발행 가액이 결정될 때까지 떨어진다. 그리고 두 번째 유상증자라는 게 주주 배정 유상증자라는 게 좀 전에 드렸던 요런 회사 비전 사업 목적이 좀
안 좋은 거 아닐까라는 것 때문에 떨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두 번째 말씀드린 거랑 똑같은 내용인데 유상증자의 목적에 따라 좀 틀려져요. 보통의 회사들은 예전에 했던 안 좋은 일 때문에 돈을 필요로 하는데 HLB 같은 경우는 지회장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아니다, 우리는 미래지향적이다, 앞으로 미래 사업을 더 발전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하는 거다, 여태까지 뭐 잘못했던 거에 대해서 돈을 박으려고 유상증자를 하는 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유상증자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럼 도대체 유상증자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일단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지난번부터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회사가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할 때 돈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상장회사, 이렇게 상장회사는 특별하게 주식을 통해서 자금을 융통할 수가 있죠. 그 첫 번째 방법이 유상증자입니다. 그 유상증자도 크게 보면 주주배정 유상증자랑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있는데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지난번 우리 삼각합병할 때처럼 했던 거, 제3자를 특정한 누구를 지정을 해서 이 사람한테만 주가를 이 사람한테만 주식을 주는 거예요. 얼마만큼 돈 줘? 나 이만큼 주식 줄게. 라는 게 3자 배정이고요. 또 하나는 CBBW가 있죠. 회사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회사채를 발행했는데 갚을 때 내가 주식으로 줄게 라고 할 수 있는 게 전환사채 CB. 근데 대신 이거는 리피싱 조항이 있죠. 만약에 주가가 떨어지면 나도 보상을 해줘야지. 라는 것 때문에 리피싱 조항이 있는 거고요. 그게 이제 제3자 배정이랑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안 했던 게 주주 배정 유상증자입니다. 그거는 이제부터 하도록 할게요. 뭐 유상증자는 크게 회사가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릴 수 있는 방법, 그 와중에 주주들을 통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제3자나 CB나 BW를 발행하지 않고 우리 지금 HLB를 들고 있는 주주들만 유상증자를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회사에 돈을 넣고 주식을 받아가는 게 주주 배정 유상증자라고 합니다. 이거 좀 이따 조건을 제가 좀 살펴봐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틀 전에 유상증자 얘기가 나온 다음에 유상증자에서 그럼 3,270억이라는 돈이 회사에 들어오는데 이건 과연 어디에 있을까? 라는 뉴스가 오늘 오전에 나왔더라고요. 이건 제가 오늘 장 끝나고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대충 말씀드리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상증자 목적이 더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목적에 대해서 여기 써줬어요. 그래서 첫 번째 5천만 달러는 어드벤 폴첸 박사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구체적으로 나왔네요. 원래는 5천만 달러다라고까지만 얘기를 했는데, 자, 5천만 달러 중에서 폴첸 박사한테 5천만 달러 주면은, 자, 2천만 원은 폴첸 박사 하시고요. 3천만 달러는 다시 LB 유상증자 하세요 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뭐 결국은 현금 2천만 불이랑 주식 3천만 불 주는 거고요. 뭐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그런 거고요. 네, 좀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좀 봐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돈은 일단 엘레바한테 유상증자를 한다고 합니다. HLB가. 그래서 엘레바는 유상증자를 하면 그 돈을 어디다 쓸 거냐? 자, 임상비용에 이만큼 쓴답니다. 그리고 어, 나머지 돈은 2분기, 3분기에 이만큼 돈을 라이센스 인 할 거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 다음에 또 언아웃 비용 있죠. 리보세라님 NDA 신청할 때 엘레바 직원들한테 줘야 되는 거랑 엘생한테 줘야 되는 거랑 그 다음에 성공하면 또 돈 줘야 되죠. 엘생도 마찬가지로 또 돈을 줘야 되고 엘생도 언아웃 비용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 마케팅 비용, 그 다음에 이뮤노믹 테라피틱스한테 이만큼 뭐 돈을 쓸 것이다 라고 해서 투자 목적을 이제 설명을 해줬네요. 오늘 뉴스에 나왔네요. 왜 유상증자를 했는지 진회장 인터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2008년부터 LB를 경영했는데 저는 단 한 번도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 대신 제3자 배정을 하거나 아니면 CB 발행을 했는데 3자 배정을 고집한 이유는 첫째,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 우리는 확신을 갖고 있는데 시장이 우리 사업에 대해서 불확실해 보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당시 때만 해도 글로벌 3상 임상까지 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원래 바이오 사업이라는 게 리스크가 너무 크다 보니까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 그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 배정을 하지 않았고 나를 믿는 내가 아는 제3자가 3자 배정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해서 저기 뭐 임상 비용 등을 썼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여태까지 이런 이유 때문에 내 돈을 들여서 뭐 이제 이건 좀 약간 과대하게 평가를 한 거예요. 제가 제 돈 내지는 제 지인의 돈을 써서 임상을 했습니다. 3자 배정을 통해서. 근데 여러분들이 불확실성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여를 시키지 않은 거였는데
이제부터는 여러분들도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참여해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증자를 한다면 박수 받는 증자를 하고 싶은데, 자, 그럼 박수 받는 유상 증자란 무엇일까? 첫 번째, 자금의 사용처가 미래를 향해 있을 것. 아까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 회사는 앞으로 이런 사업을 더 확대시키겠다. 미래 사업에 있으면 유상증자는 훌륭한 유상증자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둘째는 기업의 가치를 현저히 높이는 단기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박수받는 증자. 그래서 좀 전에 위에 한번 뉴스를 살펴봤어요. 이렇게 단기적이고 뭐 날짜까지 나오고 금액까지 나왔어요. 구체적인 얘기가 나왔네요. 요게 이제 박수받는 증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조달된 자금 규모 3,270억 이상으로 기업 가치를 높이며 주주의 자본 이득에 기여한다면 증자는 주주를 위한 혜택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이래요. 제가 여태까지는 CB를 발행을 했어요. 여태까지 HLB는 CB를 발행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CB 발행가 아마 7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리피싱 가격은 5만 원이 됐어요. 물론 주가는 2만 원대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리피싱에 참여한 게, 그러니까 CB에 참여한 게 만약에 주주라면 7만 원대 투자를 해서 주가가 리피싱에서 5만 원이 됐어요. 물론 주가는 2만 원까지 떨어졌지만 결국은 20만 원까지 갔잖아요. 뭐 어쨌든 이렇게 기업 가치를 높인다. 증자에 참여하면 기업 가치를 높이고 그다음에 수익을 준다라는 게 이제 된다면 분명히 주주를 위한 혜택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 왜 하필이면 유증을 지금 하느냐? 그러면 12년간은 확신이 부족했고 지금은 박수 받는 증자의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었다라고 확신을 해서 지금 증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럼 박수 받는 증자의 조건 얘기하고 있죠. 미래를 향하고 구체적인 돈이 필요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주주들을 통해서 주주 배정 유상 증자를 받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증자 주요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 이번 증자는 유상 증자도 하고 무상 증자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주주 우선 배정 증자는 예상 기준일 4월 20일, 그러니까 4월 18일까지 갖고 계셔야 돼요. 우리나라는 T 플러스 2일이잖아요. 그러니까 4월 18일까지 갖고 있어야 주주 배정 유상 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나 지금 갖고 있는다고 해서 유상 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4월 18일이 권리락이 되는 날이에요. 그때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총 주식의 10%를 유상증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10%를 했더니 3,200억까지 될 건데요. 자, 여러 주주들한테 제가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 주주님들이 증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가에서는 못 드리고 20% 할인된 가격에서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거 좀 이따 계산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죠. 그리고 유상증자만 해서 약간 송구하니까 10% 무상증자도 실시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런데 무상증자, 쉽게 말해서 내가 주식을 10주를 갖고 있다. 한 주 공짜로 주는 거예요. 어머, 내가 지금 주가가 10만 원인데 한 주 더 주면, 어머, 내가 10주를 갖고 있고 지금 주가가 10만 원이네? 한 주를 더 주면 또 10만 원이 꽁돈이 생기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뭐 맞아요. 맞긴 맞는데 무슨 얘기냐면 주식 수가 10%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내가 10주를 갖고 있다면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10%를 더 받아요. 나는 한 주가 더 늘죠. 대신 자본 총액은 똑같아요. 만약에 내가 10만 원에서 한 주를 더 받는다. 그럼 주가는 10만 원이 되는 게 아니라 9만 원으로 떨어져요. 10%만큼 떨어져요. 너 뭐래? 주식을 봤는데 주식이 떨어진다고? 예. 일반적인 경우는 그래요. 네. 이론상으로 그래요. 그런데 무슨 말씀이냐면 10주를 갖고 있어도 한 주를 더 받아요. 대신 가격은 10%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자본 총액은 똑같아요. 그런데 무슨 효과가 있냐면 원래 주가가 10만 원이었는데 10% 싸지니까 9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시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눈속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원래 주가가 10만 원인데 아무런 악재도 없는데 9만 원이 됐네? 싸네? 라고 해서 눈속임 때문에, 착시 현상 때문에 일반적으로 주식은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증. 야, 한 주 그냥 주네? 야, 나 10만 원 그냥 생기네? 가 아니라 똑같은 건데 대신 착시 현상 때문에 주가는 일반적으로 올라요. 그래서 무증이랑 액면 분할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무증도 실시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자, 그럼 유상증자를 하는데 만약에 지금 주주들이 돈이 없어서 유상증자에 참여 안 한다. 그리고 하필이면 지금 LB 주가는 20만 원서부터 지금 8만 원까지 떨어져 가지고 나 이거 못 믿겠어. 나 더 이상 투자 안 할래. 유상증자 안 할래.
나 유상증자에 참여 안 할 거야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3,270억이 들어와야 되는데 돈이 안 들어오면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쓸 돈이 많다고 하는데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런 걸 대비해서 두 개의 메이저 증권사가 총액으로 인수합니다. 총액. 나머지 만약에 3,270억인데 다들 안 했어. 다들 안 해서 3,270억을 어떻게 누가 사가야지 회사에서 돈이 들어오는 건데 그걸 안 사가. 그러면은 두 개의 메이저 증권회사가 총액으로 이 모든 남은 금액 다 사준다는 얘기입니다.